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니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혁신적인 성장을 증명했습니다. 앞서 이 스마트폰과 태양광 등 좀 적자 사업을 정리를 좀 하고 전장과 미래 사업에 대한 적극 투자를 한 LG전자가 이 신규 수주 쾌거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죠.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LG전자가 전장 쪽 사업에서 상반기에 총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LG전자 VS 사업본부는 최근 그 유럽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일본의 메이저 완성차 업체와 5G 고성능 텔레매틱스 등을 잇따라 수주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LG전자가 전장 사업에서 상반기에 거둔 8조 원의 신규 수주는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 약 60조 원의 13%를 넘어서는 성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은 수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 같은 경우 총 수주 잔고가 6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VS 사업본부의 차량용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해서 자회사 ZKW의 차량용 조명 시스템, 그리고 합작법인인 LG 마그나의 이파워트레인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같은 그 3대 미래차 핵심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LG전자의 전장 쪽에 그 수주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가동률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꾸준한 성장을 이뤘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꾸준한 전장 쪽의 수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단순히 그 성장 모멘텀에서 실적 모멘텀으로 넘어가는 턴어라운드 원년이 될 수도 있는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해진 이 LG전자의 8조 원대 신규 프로젝트 수주로 인해서 현재 주가 5%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우 산업을 비롯해서요, 이 관련주의 흐름이 궁금한데요. 이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흐름 어떤지 제시해 주시죠. 우선 전장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그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기판을 납품하는 그 업체인데요. LG전자의 이런 전장 수주 소식에 락스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기대감과 함께 장중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어떤 실적 우려감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에 저가 매수세도 동반돼서 유입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 LG전자의 전장 산업에 대한 이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요. 반도체 수급의 이 불균형 그리고 또 완성차 생산 감축 소식 속에서 실적 전망이 우려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주 LG전자의 2분기 잠적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간의 실적에 대한 우려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실적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전 그 전자 사업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가전 수요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LG전자의 그 가전 쪽 사업 TV 사업부도 계속해서 조금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그 전장에 대한 수주를 밝히게 되면서 사업부별로 실적이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전 수요 둔화에 따른 어떤 그 B2C 사업부는 이익이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전장 사업부, B2B 사업부는 오히려 실적 호조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상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향후 그
그 가전 쪽 B2C 사업부가 실적이 어느 정도에서 그 하방을 잡느냐가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의 가전의 실적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이 LG전자의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과 또 전장 사업의 성장세 다소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장 사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LG전자가 악조건 속에서도 이 전장 산업으로 좀 선박을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좀 저가의 매수 기회로 좀 판단해도 좋을까요? LG전자는 말씀드린 대로 가전사업부의 실적 둔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최근 전장사업부의 그 신규 수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장 사업이 2분기부터 그 비익을 달성하고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원년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전 쪽에 그 둔화 속도가 좀 완화가 된다면 전장 사업부의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현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에 접근 권고해 주셨고요. 또 LG전자는 이 13년에 전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동을 걸면서 공격적인 M&A 이어왔었는데요. LG전자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벤츠 그리고 르노라는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사 대비 독보적인 위치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LG전자 같은 경우 그 LG전자 텔레매틱스는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22.7%의 점유율을 차지를 했는데요.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장 사업부에서는 그 LG전자가 과연 독보적인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차량용 조명과 전기차 파워트레인까지 그 미래차의 그 3대 핵심 사업으로 재편을 한 그런 효과가 올해 같은 경우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래차 산업이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 그 전기차라든지 미래차로 점차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완성차 관련된 업체 중에 LG전자의 그 전장 수주는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그 업종 1위 업체라는 프리미엄이 없이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지위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비춰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매출이 좀 본격화가 기대되는 LG전자와 그 밖에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차장님의 탑픽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LG전자의 전장 사업부를 봤을 때는 현재 가격대에서 무난하게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전 수요 둔화에 따른 이익 성장이 꺾일 수 있다라는 점은 주가의 상방에 약간 제한이 될 수 있는 점이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분할 매수로 LG전자는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 LG그룹 IT 업체 중에서 2분기부터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꾸준한 이익 성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IT 업체인데요. 최종 고객사의 그 제품이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까지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